강력한 사업가가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계약으로 아들을 가난한 여성과 결혼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상속자는 반항하지만 어린 딸의 미래를 생각한 젊은 싱글맘은 그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결혼 후 그 사업가는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거대한 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웅장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인 강철호의 집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들 강도윤의 25번째 생일이었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매년 이날이면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가 몇 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의무일 뿐이었다. 도윤 도련님,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집사의 목소리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모든 옷은 색상별, 스타일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옷들 중 어느 것 하나 그의 취향을 반영한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 강철호의 선택이었다. 도윤은 무심히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모습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25년 동안 이 금빛 감옥에서 살아왔군.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이 저택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이곳을 집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 진정한 따뜻함은 없었다. 도윤의 유년 시절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의 연속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철호는 아들을 자신의 제국을 이어갈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했다. 도윤의 일과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도윤아, 네온강 그룹의 미래야. 네 모든 행동이 우리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걸 명심해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었다. 그저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다. 도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가족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윤 도련님,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집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강철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오늘 파티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거다. 특히 김 회장의 따님과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만남이니까. 도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지시사항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자유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이사회에서 네가 발표할 내용 검토해봤나? 네, 준비했습니다. 좋아. 내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실수하지 마라. 강철호의 말에는 격려 대신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2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그는 그저 그 뜻을 따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파티가 시작되고 화려한 음악이 저택을 가득 메웠다. 도윤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며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동했다. 강도윤 씨, 정말 멋진 파티네요. 김 회장의 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도윤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옆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도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파티가 한창일 때 도윤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자유를 꿈꾸는 그의 마음 같았다.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확신이 없었다. 25년 동안 그의 인생은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그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뒤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감옥의 벽일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풀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도윤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그를 자유로 이끌 수 있을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강철호는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아닌 자신의 제국이 보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거대한 기업 제국. 하지만 최근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고민이 있었다. 도윤 이놈, 도대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다. 아들 도윤의 최근 행동은 그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중요한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회사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후계자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회장님, 김 비서가 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철호는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게. 김 비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철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 가져왔습니까? 네,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싱글맘이군요. 서류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서지은 28세, 4살 난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네, 맞습니다. 서지은 씨는 현재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최근에는 딸의 유치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회장님, 혹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 도윤이의 예비 신부로 말이지. 철호의 말에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철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우선 그녀의 현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하고 딸의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도록 해.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철호는 다시 한번 서지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의 빛이 번뜩였다. 이제 시작이다. 도윤아,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들어오게, 도윤아. 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철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다. 그래, 앉아라.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앉았다. 철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네가 최근에 회사 일에 소홀한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나. 도윤은 순간 긴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질책을 예상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철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네가 책임감을 배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널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말하는 특별한 계획이 무엇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철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을 향해 돌아섰다. 너의 결혼을 준비했다.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하지만 아버님, 저는 아직...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 내 신부가 될 사람은 아주 특별한 여성이야. 그녀와 함께라면 네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님, 제가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걱정 마라. 곧 만나볼 기회가 있을 거다. 그녀는 내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철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도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언제 그녀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지. 그때 모든 걸 설명해. 주마.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또 다시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군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한 특별한 여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편 서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딸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 반이 없어질 수도 있대. 민서의 말에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걱정 마. 민서야. 엄마가 꼭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지은 씨 되십니까? 강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강그룹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저희 회장님께서 지은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죄송하지만 제가 왜... 모든 설명은 직접 만나 뵙고 해드리겠습니다. 지은 씨의 상황에 대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이 그녀와 민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서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민서야. 그냥 엄마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그녀와 민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다. 수많은 불빛 사이로 지은과 민서의 작은 원룸이 보였다. 그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라뷰.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강철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으로 도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도윤의 눈은 끊임없이 출입구를 향했다. 그는 곧 만나게 될 예비 신부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도윤아, 긴장하지 마라. 모든 게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철호의 말에 도윤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발심이 가득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척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여성과 어린 소녀가 들어섰다. 서지은과 민서였다. 지은은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고 곧 강철호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 서지은 씨. 이쪽입니다. 철호가 손을 들어 그들을 부르자 지은은 민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왔다. 도윤은 그들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은입니다. 이쪽은 제 딸 민서예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철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어서 앉으세요. 오늘 스페셜리 준비한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지은과 민서가 자리에 앉자 도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제 아들 도윤입니다. 도윤아, 인사해라. 철호의 말에 도윤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윤 씨. 식사가 시작되고 철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는 지은의 현재 상황과 민서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지은 씨, 민서를 혼자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겠어요. 철호의 말에 지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네, 쉽지는 않았지만 민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서가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의 가슴 한켠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지은 씨, 사실 오늘 당신을 만나자고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도윤이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비오님, 이게 무슨... 도윤아, 네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해. 지은 씨와 민서는 내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철호의 말에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회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간단합니다. 당신과 민서에게는 안정된 삶과 밝은 미래를, 그리고 우리 도윤에게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철호의 말에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철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새 아빠가 생기는 거야?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한편 레스토랑 한켠에서 도윤과 철호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다니요. 도윤아, 내 미래를 위해서야. 지은 씨는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하지만 전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이건 너를 위한 결정이야. 도윤은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내 의사도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은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태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도윤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철호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은 씨와 민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마라. 두 사람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지은 씨,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당신을 끌어들이게 해서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도윤은 지은의 눈에서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도윤의 제안에 지은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겠네요.
철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서가 졸린 듯 지은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의 눈에 순간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늦었네요.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지은이 말하자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도윤아, 지은 씨와 민서를 집에 데려다 주거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사이로 새로운 인연의 실타래가 조금씩 엮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고급 세단 안 강도윤과 서지은, 그리고 잠든 민서가 앉아 있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은 품에 안긴 민서를 칭후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도윤의 말에 지은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 네, 강남구 신사동. 지은이 주소를 말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서지은 씨.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셨을 텐데 지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게 민서와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백미러로 지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함께 강한 의지가 보였다.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있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도윤은 그녀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지은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지은이 민서를 안고 내리는 것을 도왔다. 여기서 살고 계셨군요.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을 보며 그는 지은과 민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네, 그동안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였어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문득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특권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들어가세요. 늦었네요. 도윤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문 앞에 서자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민서가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민서야. 이제 자러 가자. 민서는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했다. 아저씨, 우리 새 아빠 되는 거예요? 민서의 질문에 도윤과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민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알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지은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도윤이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가는 동안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과 지은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윤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해요. 하지만 어제 민서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민서요? 네, 민서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삶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게 제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우리 정말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우선은 친구로 지내면서.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서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고 지은은 민서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다. 지은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민서를 키우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다니. 도윤의 말에 지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도윤 씨도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 씨, 이번 주말에 민서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민서와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민서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강철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윤과 지은의 만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두 사람이 예상보다 빨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철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네. 계속 지켜봐야 해. 철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계산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계획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분노와 반발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과 민서를 만난 후 느낀 새로운 감정들이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지은은 민서를 재우고 난 후 작은 원룸의 창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잠든 민서를 바라보며 지은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함께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아래에서 도윤과 지은, 그리고 민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주말 아침 롯데월드 입구. 강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지은과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윤 씨. 멀리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지은과 민서가 손을 잡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민서야, 안녕? 도윤이 인사를 건네자 민서가 수줍게 그의 뒤로 숨었다. 민서야, 인사드려야지. 지은의 말에 민서가 조그맣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민서야, 이거 너를 위한 선물이야.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다. 와, 토끼다. 엄마 봐봐. 민서가 기뻐하는 모습에 도윤과 지은은 미소를 교환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민서가 토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행이네요. 제가 고르는 게 서툴러서 세 사람은 놀이공원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졌다. 도윤은 민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민서가 타고 싶어하는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인형 뽑기도 도와주었다. 도윤 아저씨, 저 솜사탕 먹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도윤은 기꺼이 솜사탕을 사주었다. 그는 민서의 순수한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 자유롭게 놀이공원을 즐길 수 없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좀 피곤해 보이네요. 지은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건 처음이에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어렸을 때도 놀이공원에 안 왔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왔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어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도 모두 정해진 대로였죠. 지은은 도윤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의 삶이 얼마나 통제되고 외로웠을지 실감했다. 도윤 씨, 지은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민서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도윤 아저씨,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도윤은 민서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향했다. 그는 민서를 말에 태우고 옆에서 지켜보았다.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동안 도윤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렸다. 지은 씨, 민서를 보면 행복해지네요. 지은은 도윤의 말에 미소 지었다. 네, 민서는 제 삶의 전부예요. 힘들 때마다 민서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놀이공원을 나섰다. 민서는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도윤 씨. 민서도 정말 행복해 했고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미소 지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도윤이 잠든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도윤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 씨,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강철호의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철호는 서재에서 김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과 서지은 씨의 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군. 하지만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식으로? 회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와 민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군.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자. 도윤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어.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도윤아, 넌 아직 세상을 모른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놀았던 순간들, 지은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행복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한편 지은은 민서를 재운 후 오늘 하루를 일기에 적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도윤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 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민서도 도윤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도윤과 지은, 그리고 민서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도윤의 고급 아파트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이 공간이 오늘은 활기찼다.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도윤 씨, 정말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서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와 민서는 이미 1시간 전에 도착해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지은 씨는 민서와 편하게 계세요. 도윤의 대답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도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새롭고 감동적으로 느껴졌다. 민서는 거실에서 도윤이 선물해준 토끼 인형을 안고 TV를 보고 있었다. 가끔 주방을 힐끗거리며 도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엄마,
도윤 아저씨가 요리하는 거 처음 봐요. 민서의 말에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도윤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요리하시는 거야. 기대되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식탁 위에는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음식들은 모양새는 조금 어설펐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와,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별로예요. 아직 많이 서툴러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도윤 씨 요리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지은 씨와 민서를 만난 후부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우리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시다니 감동이에요. 도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지은 씨와 민서 덕분에 제 삶이 많이 변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윤 아저씨, 저는 스파게티가 제일 맛있어요. 민서의 말에 두 사람은 우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민서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윤 씨, 정말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신해요. 도윤 씨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도윤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것 같았다.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지은과 민서가 돌아간 후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충만함이 가득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였다. 네, 아버님. 도윤아,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한편 강철호는 서재에서 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비서, 도윤이의 최근 행적은 어떠한가? 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서지은 씨와 민서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철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떻게 변했다는 거지? 직원들과의 소통이 늘었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의 복지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예상치 못한 변화군.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어. 내일 회의에서 도윤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아버지 강철호와 다른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지. 철호의 말에 회의가 시작되었다. 주요 안건은 회사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었다. 그 계획에는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계획으로 우리 회사의 수익성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임원의 발표가 끝나자 철호가 말했다. 좋아.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임원들이 동의의 뜻을 표하는 가운데 도윤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호는 약간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래, 말해보거라.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다. 무세운 소리냐? 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도윤의 말에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철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럼 내 생각은 뭐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올라갈 겁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철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의견은 잘 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구나.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철호는 도윤을 불러 세웠다. 도윤아, 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구나. 아버님, 제가 틀렸나요? 철호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 내 말이 틀리진 않았어. 하지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경영은 때로 냉정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생각대로 해봐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거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세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은은 그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다.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용기 내어 의견을 말씀하시다니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은 씨와 민서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해요. 도윤 씨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의 꿈속에서 지은과 민서, 그리고 그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펼쳐졌다. 한편 강철호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도윤아, 넌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의 말끝은 흐려졌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윤과 지은, 그리고 철호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도윤의 제안 이후 강그룹은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고, 일부 임원들은 그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도윤 이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도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강철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도윤아, 앉아라. 도윤이 자리에 앉자 철호가 말을 이었다. 네가 제안한 새로운 경영 방식,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더구나. 도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입니까, 아버님? 그래. 하지만 철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아직 부족해. 우리 회사의 이익률은 여전히 경쟁사에 비해 낮아. 이대로는 안 돼.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향상될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다, 도윤아.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해외 공장 증설이다.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거야.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버님, 그렇게 되면 국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지. 일부 인원 감축은 불가피해.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됩니다, 아버님. 그건 우리가 약속한 것과 다릅니다. 직원들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철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도윤아, 경영은 때로 냉정해야 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결정도 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아버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직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호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한번 해보거라. 3개월 안에 회사의 이익률을 20% 올리지 못하면
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꼭 해내겠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시간 되세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네요. 도윤은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도윤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지은 씨. 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이익률을 20%나 올리는 건.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할 수 있어요, 도윤 씨. 도윤 씨는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왔잖아요. 이번에도 꼭 성공할 거예요. 도윤은 지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팀장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직원들은 도윤의 열정적인 연설에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했다. 한편 서지은은 민서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윤의 고민을 듣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도윤 씨,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그녀의 눈에 신문 광고가 들어왔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 이거야. 지은은 흥분된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지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도윤 씨,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정말 궁금하네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흥분된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도윤 씨, 강그룹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들의 제품을 납품받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길 거예요. 도윤은 지은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와, 지은 씨,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도윤은 지은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경영 지식을 더해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갔다. 그날 저녁 도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엔 꼭 해낼 거야. 아버지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보여주겠어.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편 강철호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철호는 김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비서, 도윤이의 동향은 어떠한가? 네, 회장님. 도윤 이사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도윤이가 어떻게 해낼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김 비서, 우리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해. 해외 공장 설립 계획을 은밀히 추진해. 도윤이의 계획이 실패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윤과 철호는 각자의 계획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강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다. 강도윤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강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 라인이 생겨났고 이는 곧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제품 라인은 예상보다 30%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어 고객 만족도가 15% 상승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 임원이 물었다. 도윤 이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싶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철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도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했다. 철호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구나. 하지만 아직 3개월이 다 되지 않았어.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도윤은 곧바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정말요? 와, 정말 기쁘네요. 도윤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잖아요. 아니에요. 지은 씨의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과 민서를 팬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와, 도윤 아저씨, 여기 정말 예뻐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다. 도윤 씨, 여긴 너무 비싼 곳 아닌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은 씨 덕분에 큰 성과를 얻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은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유치원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지은의 말에 도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모두 지은 씨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렁이는 것을 느꼈다. 도윤 아저씨,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갑자기 민서가 말했다. 도윤과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은이 당황한 듯 물었다. 도윤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민서의 말에 동의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민서야, 아저씨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가 없어.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 어때? 민서는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은 씨.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지은 씨, 사실 저도 민서 말처럼 지은 씨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도윤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한편 강철호의 저택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김 비서, 도윤이의 프로젝트가 예상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네, 회장님. 현재 추세라면 3개월 안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 바뀌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계획도 계속 진행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윤아, 넌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이것도 내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윤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지은과 민서가 함께 있었다. 강도윤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침 일찍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도윤은 급하게 회사로 향했다.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재무팀장이 앞으로 나와 보고를 시작했다. 도윤 이사님,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하나가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 다른 협력업체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는 그의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마케팅 팀장이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 회사의 내부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언론 대응팀을 꾸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과 긴급 미팅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은 귀에 깊게 들었다. 도윤 씨, 정말 힘들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도윤 씨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격려에 도윤은 힘을 얻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협력업체들과의 미팅을 가졌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도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협력업체 대표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강철호는 이 소식을 듣고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이번 일이 내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줄 것 같구나. 네, 아버님.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습니다. 철호는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이번 일로 내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어. 이제 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도윤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 달 안에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사무실을 나온 도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도윤과 지은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도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포함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도윤 씨, 정말 힘들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갑자기 민서가 뛰어왔다. 엄마, 도윤 아저씨. 민서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민서를 안아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아저씨가 지금 조금 힘들거든. 민서가 아저씨한테 힘을 줄 수 있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뺨에 키스를 했다. 이거면 도윤 아저씨가 힘내실 수 있어요. 도윤과 지은은 민서의 순수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고마워, 민서야. 아저씨가 정말 힘이 났어. 그날 밤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눈에서 빛났다. 한편 강철호는 서재에서 김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비서,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철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좋아. 하지만 아직은 기다리자. 도윤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지켜보고 싶구나.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혹시... 철호는 손을 들어 김 비서의 말을 막았다. 아니다. 그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윤과 철호는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대결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강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까지도 바꿔놓을 것이었다.
강도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업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다. 우리가 가진 비상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도윤 이사님, 그렇게 하면 당장에 우리 실적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협력업체들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생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때 마케팅 팀장이 말했다. 저는 도윤 이사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런 결정이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점차 다른 임원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그럼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 결정을 직접 보고하고 싶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철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도윤은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철호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도윤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 당장의 손실이 클 텐데. 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다. 내 뜻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도윤은 곧바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계획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와, 정말 기쁘네요. 도윤 씨가 정말 대단해요. 모두 지은 씨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과 민서를 데리고 한강 공원으로 나갔다. 그는 잠시 회사 일을 잊고 가족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도윤 아저씨, 저 풍선 갖고 싶어요.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풍선을 사주었다. 도윤 씨, 너무 민서를 응석바디로 키우는 것 아닐까요? 지은이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행복한 것도 좋잖아요. 도윤의 말에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도윤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지은 씨와 민서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했다. 엄마, 도윤 아저씨, 저기 오리가 있어요. 민서의 외침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민서와 함께 오리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도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비서였다. 네, 김 비서님. 도윤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은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미 김 비서와 몇몇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물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윤 이사님, 어젯밤 늦게 회장님께서. 김 비서의 말에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도윤의 인생은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김 비서와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김 비서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도윤 이사님, 어젯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이 어떤 상태신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식은 없으신 상태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인 차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윤 이사님, 한 임원이 그를 불러 세웠다. 지금 회사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회사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김 비서님, 아버님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임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회사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그의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제가 지금 큰일을 겪고 있어요.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은 주에 깊게 들었다. 도윤 씨, 정말 힘들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지은 씨. 하지만 지금은 제가 회사를 지켜야 해요.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도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도윤은 지은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도윤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낮에는 회사를 이끌고 밤에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지켰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던 도윤은 문득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와의 갈등, 자신의 반항, 그리고 최근의 변화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다. 도윤은 놀라 의사를 불렀다. 선생님,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의사는 빠르게 상태를 체크한 후 미소를 지었다. 도윤 씨,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강철호의 눈이 떠졌다. 아버님, 철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철호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도윤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네가 옳았어.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이제 알겠다. 네가 말한 그 상생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어.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이제 푹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잘 해결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로 돌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 강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업체들, 직원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아버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인정해 주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다. 정말요? 도윤 씨,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네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지은 씨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강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도윤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도전들을 향해 도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강도윤이 강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도윤의 새로운 경영 방식은 직원들과 협력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강철호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다. 아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철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많이 좋아졌다. 도윤아,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도윤은 자리에 앉아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성과,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 개선 등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래,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철호의 말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님, 도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옳았어. 회사는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도윤은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도윤과 지은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제가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회사도, 아버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제 자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네, 알아요. 도윤 씨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은 씨가 있었어요. 지은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도윤이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지은 씨와 민서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윤은 지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멀리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도윤 아저씨. 민서가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민서야, 이제 도윤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아버님,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철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도윤아,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 있다는 걸.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도윤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옥상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도윤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지은과 민서, 그리고 변화된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강그룹은 이제 진정한 상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도윤의 가정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강도윤과 서지은의 약혼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합을 통해 강그룹이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 기대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도윤은 화면에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띄웠다. 이 프로젝트는 희망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소외된 지역에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이사님,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회사의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강철호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도윤은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철호는 귀에 깊게 듣다가 말했다. 도윤아, 네 생각이 맞다.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네가 자랑스럽구나.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인정은 여전히 그에게 큰 의미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과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도윤 씨,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사실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민서에게서 얻었어요.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저요? 그래, 민서야. 네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 갔다 와서 한 말 기억나? 모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요? 제 말이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도윤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서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지은은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도윤은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의 첫 현장을 방문했다.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도윤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곳에 우리가 학교와 병원을 지을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도윤의 말에 주민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도윤은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다. 그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소. 정말 고맙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도윤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나아가 해외로 확대하고 싶었다.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요? 임원들은 도윤의 열정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강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도윤과 서지은, 그리고 민서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강도윤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도윤의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강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언론에서는 연일 도윤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사회 공헌 활동을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칭송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국제 NGO 대표들과의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세계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NGO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도윤의 비전에 공감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도윤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 모든 게 지은 씨와 민서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철호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아버님, 오늘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의 세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호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윤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다, 도윤아.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음 날, 도윤은 첫 해외 프로젝트 현장인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필요를 듣고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심을 것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주민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한 노인이 도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당신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희망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도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다. 그의 시야는 점점 더 넓어졌고 그의 꿈은 더욱 원대해졌다. 한 달 후 도윤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지은과 민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민서가 달려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민서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지은이 다가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도윤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민서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은과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울 거야.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강도윤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도윤의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강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큰 성공 뒤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긴급 회의 소집 요청을 받았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재무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도윤 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우리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지 파트너사가 프로젝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즉시 진상조사팀을 꾸려 현지로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팀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고 지은은 주의 깊게 들었다. 도윤 씨, 정말 힘들겠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민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큰 위로를 받았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 도윤은 직접 아프리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현지 주민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여러분, 이번 일로 큰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현지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철호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도윤이는 잘하고 있나? 네, 회장님. 도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철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도윤이가 잘할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 며칠 후 도윤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저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도윤의 솔직한 태도에 언론과 대중의 반응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지은과 민서와 함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서가 도윤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세요? 도윤은 민서를 안아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하지만 민서가 있어서 아빠가 힘을 내고 있어. 민서는 도윤의 뺨에 키스를 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가족의 사랑이 있기에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회사로 향했다. 그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에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보여줍시다. 임원들은 도윤의 열정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강그룹의 투명한 대응과 개선 노력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덕분에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철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도윤아.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해낸 거야. 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아베오님,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아. 내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거라. 나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더욱 아름다울 거야.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강도윤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전 세계에 더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위기를 극복한 후 강도윤은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어려움을 깊이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임원들과의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다. 우리는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를 설립하려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기업, NGO, 정부 기관들이 함께 모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회장님, 그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도적 역할을 하되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와, 정말 대단해요, 도윤 씨.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사실 민서가 준 영감이에요. 얼마 전 민서가 세계 평화에 대해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전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윤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철호는 이제 건강을 거의 회복하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아버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윤이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하자 철호의 눈이 빛났다. 도윤아, 네가 꿈꾸는 세상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며칠 후 도윤은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 NGO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는 빈곤, 질병, 환경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도윤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발족식이 끝난 후 도윤은 지은과 민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가 도윤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정말 멋져요. 아빠가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 도윤은 민서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민서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린 그림처럼 말이야. 지은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강도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전 세계에 더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강도윤의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얼라이언스는 빠르게 성장했고 그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갔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연례 회의를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회의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리더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0개국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50만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윤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한 아프리카 NGO 대표가 일어나 말했다. 강 회장님, 당신의 비전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호텔 방에서 지은과 영상통화를 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꿈꾸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때 민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곧 갈게 민서야. 아빠도 너희가 보고 싶어.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다. 다음 날 도윤은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특별 세션에 참석했다. 그는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성과와 미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님, 당신의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유엔은 앞으로도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배우님, 오늘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철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도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어.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인정은 여전히 그에게 큰 의미였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입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서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세상을 바꾸는 게 힘들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래, 때로는 정말 힘들어. 하지만 네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나. 아빠는 너와 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지은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꿈과 열정이 가득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강도윤의 꿈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어 전 세계를 밝히고 있었다. 강도윤의 글로벌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3주년을 맞이했다. 이 기간 동안 얼라이언스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고 도윤은 이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에는 전 세계 각지의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 동남아시아 대표가 말했다. 강 회장님,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몇몇 마을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이 시급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지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지은이 조용히 들어왔다. 도윤 씨, 많이 힘들어 보여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 씨,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은은 도윤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도윤은 지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 날 도윤은 전 세계 언론을 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도윤은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기술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 구축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은 아버지 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금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아버님.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민서와 같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요. 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도윤아. 네가 옳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마. 그날 저녁 도윤은 민서의 방에 들어갔다. 민서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민서야, 뭘 그리고 있어? 민서가 밝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빠, 이건 제가 꿈꾸는 미래 세상이에요. 모든 게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도윤은 민서의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민서야, 고마워. 아빠는 네가 꿈꾸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 밤늦게 도윤은 서재에서 새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은이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건넸다. 도윤 씨, 우리 모두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도윤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과 민서가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카운틀레스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도윤의 꿈과 희망도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윤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강도윤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도윤의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옆자리에는 서지은이 앉아 있었다. 지은 씨, 이번 포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세계 리더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은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실 거예요. 도윤 씨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질 거예요. 다보스에 도착한 도윤은 바로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도윤의 발언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도윤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세션이 끝난 후 한 유럽의 대기업 CEO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당신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녁 만찬 중 도윤은 잠시 밖으로 나와 서울에 있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아빠야, 잘 지내고 있니?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텔레비전에서 아빠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도윤은 민서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고마워 민서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지은이 그에게 다가왔다. 도윤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더라고요.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 준이 큰 힘이 돼요. 다음 날 도윤은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10년 내에 전 세계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질문을 던졌다. 강 회장님, 그 목표가 너무 야심차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도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도윤의 열정적인 연설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포럼의 마지막 날 도윤은 UN 사무총장과 개별 미팅을 가졌다. 강 회장님, 당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UN은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보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도윤은 지은에게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은 씨,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은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바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민서와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높이 날아오르는 동안 강도윤의 꿈 역시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도윤의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그린 서밋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의 정부 수반들과 기업인들,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도윤 씨, 준비 다 하셨어요? 서지은이 다가와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서밋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1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할 거니까요. 지은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하실 거예요. 모두가 당신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서밋이 시작되고 도윤은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30%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1,000만 개의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앞다투어 지지를 표명했다. 한 유럽 국가의 총리가 연단에 올랐다. 강 회장님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서밋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쉴 새 없이 각국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녁 만찬 중 도윤은 잠시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했다. 그때 지은이 다가왔다. 도윤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더라고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곁에 있어 준이 큰 힘이 돼요. 그런데 민서는 어때요? 민서요. 아까 전화했는데 학교에서 환경보호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아빠를 본받아 자기도 세상을 바꾸고 싶대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요? 우리 민서가? 정말 자랑스럽네요. 다음 날 도윤은 세계 각국의 청년 대표들과의 특별 세션을 가졌다. 그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변화의 주역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한 젊은 활동가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당신의 프로젝트 덕분에 처음으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 청년을 따뜻하게 포옹했다. 고맙습니다.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서밋의 마지막 날, 도윤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 되어 우리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도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서밋이 끝나고 도윤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가 달려와 그를 꼭 안았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도윤은 민서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서야. 아빠는 네가 살아갈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 그날 밤 도윤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도윤 씨,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강도윤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강도윤의 글로벌 그린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 세계 에너지의 65%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했거나 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도윤은 서울 한복판에 새로 지어진 글로벌 그린 센터의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이곳은 세계 환경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국제회의와 포럼이 이곳에서 열렸다. 아빠, 여기 뷰가 정말 멋져요. 이제 15살이 된 민서가 도윤 옆으로 다가왔다. 그래, 민서야. 이곳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도시 곳곳에 보이는 녹색 건물들과 태양광 패널, 그리고 깨끗해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UN 환경상 시상식 준비는 다 됐니? 민서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제가 직접 기획한 첫 국제 행사라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도윤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할 거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서야. 그때 서지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여기 있었군요. 도윤 씨, 시상식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과 함께 옥상 한쪽으로 걸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 씨? 지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방금 UN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해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은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 5년간 당신이 이루어낸 변화를 보세요. 전 세계가 당신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어요.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 씨, 제가 UN 사무총장이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해요. 민서도 이제 다 컸고 저도 당신을 항상 지지할 거예요. 이건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기회예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민서에게로 돌아왔다. 민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이 UN 사무총장 제안에 대해 설명하자 민서의 눈이 커졌다. 와,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라면 분명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지지에 힘을 얻은 도윤은 UN 환경상 시상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지구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지은과 민서가 보였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엔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기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에게로 향했다. 지은과 민서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요, 도윤 씨.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 그 꿈은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구나. 도윤은 중얼거렸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의 꿈 역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